이제 반팔을 입는 계절이 돌아왔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거든요. 왜냐면 에어리 코튼의 모헤어 조합 니트를 아직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완전 오버사이즈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모헤어 다 써가지고 새로 주문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3개를 샀거든요. 맨 처음에 샀던 에어리 코튼 그 모헤어 색상이랑 다른 색을 사버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라벤더 색깔이 이 푸른빛 라벤더가 있고 보랏빛이 더 많이 도는 라벤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번, 11번인가? 이렇게 있는데 착각한 거죠. 라벤더는 하나밖에 없겠지 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급하게 이걸 샀는데 사고 보니까 색깔이 꽤나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다르냐면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이미 몸판을 저 분홍빛 도는 걸로 해놔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홍빛이 도는 라벤더인데 팔 부분만 이렇게 경계선이 보일 정도로 색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푸른빛 도는 라벤더 모헤어고 여기는 기존에 사용했던 그 라벤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좌절하고 멈춰있는 상태예요. 여기 너무나도 경계선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푸르시오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떠서 패션인 것처럼 하고 입어야 될지 고민이 깊은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엄청 큰, 완전 큰 사이즈로 떠졌기 때문에 여기 옆에가 진짜 많이 남거든요. 거의 한 뼘 정도가 남아서 푸르시오하고 그냥 반팔 니트를 뜨면 기존 라벤더로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어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하고자 했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풀러서 그 실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의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5월이라 날씨가 생각보다 더 많이 더워지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그래도 근황을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보여드립니다. 반팔 니트로 뜰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푸르시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응?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팔 부분만 풀러서 모헤어를 다시 살까도 생각해봤는데 이거 모헤어 하나에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헤어들은 어디에다 쓸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 해가지고 다시 사기는 너무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바로 뜨개의 슬픔 아닐까요? 정말 너무 슬퍼가지고 다시 보고 싶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마무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저 상태로 이렇게 먼지 쌓이게 놔두고 있어요.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뜨개질을 조금 쉬고 있다가 양말을 다시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말 뜨고 있고, 이거는 587인데 587 물속 세상 시리즈의 몇 번이냐면
11143번 11143번 물속세상 58실입니다. 이렇게 민트색이랑 분홍색, 아이보리, 초록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무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동으로 예쁜 무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금방 뜨고 재미있는 그런 실이에요. 앞부분은 배색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 요즘 많이 파는 그 양말실, 국내산 양말실 있죠? 그거거든요. 이건 제가 자막으로 따로 달아 넣을게요. 그 띠지에 양말 4개 그려져 있고 낙양모사에서 나온 그 실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걸로 이렇게 뜨고 그리고 그 윗부분은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떠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지금 뒤꿈치 이렇게 늘림이랑 뒤꿈치 뜨는 차례인데 여기다가도 이거 배색을 넣고 싶어가지고 흰색 배색 넣으려고 그냥 일자로 쭉 떠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쭉 원하는 길이까지 뜬 다음에 중간에 발 뒤꿈치만 실을 터가지고 떠줄 생각이에요. 지금 굉장히 슬픈 상황입니다. 양말뜨기로 좀 마음을 힐링하고자 다시 돌아왔어요. 양말뜨기로. 저 니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다가 내년에 입는 건 아닌지. 오히려 프루시오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색깔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모헤어를 새로 사면 해결될 일이긴 한데 너무 돈 아까워요. 모헤어 이 파란 라벤더 쓸 일이 또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교환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머리가 많이 짧아졌거든요. 제 단발머리가 됐어요. 세상에 다양한 그런 일들을 겪고 머리가 짧아졌습니다. 농담이고 그냥 너무 긴 머리가 답답하고 저는 원래 1년에 한 번은 단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머리가 너무 답답해서 잘라버렸어요. 머리 거의 여기까지 길렀다가 싹둑 잘랐습니다. 확실히 단발머리 돼서 좋은 점은 아침에 진짜 준비하는 시간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머리 감고 말리고 하는 시간이 확 줄어서 좋고 근데 단점은 그거 아시죠? 원래 오히려 머리 세팅 같은 거는 긴 머리가 더 편한 거 아세요? 단발머리는 머리가 뻗치고 이러니까 무조건 고데기를 하거나 드라이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긴 머리는 그냥 집게 피너로 올려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상관이 없죠. 사실 머리 한번 묶으면 끝나니까. 근데 저는 머리가 좀 길고 축축 처지는 편이었거든요. 모발이 얇아서.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축축 처지면 여기 정수리가 엄청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 살려주고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귀찮고 번거로워서 단발로 그냥 혹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족이에요.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뜨개질을 집중해서 정신을 좀 맑게 하고 그리고 잡생각들은 조금 없애고 뭐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기도 하잖아요. 취미생활로.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고난을 많이 주는 취미인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뜨개질이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입니다. 저만큼 떠올리기까지 참아야 되고 실수도 좀 겸허하게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근데 포기한 상태로 두면 뭐라 그럴까 결과물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볼 때마다 스트레스잖아요. 사실 내가 덜 떠놓은 편물이 있구나 이런 거를 신경 쓰다 보면 어쨌든 간에 되게 찝찝한 마음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완성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뜨개질도 세상 사는 것과 차이가 없다. 거의 똑같다. 되게 철학적이지 않나요? 저는 근데 좀 내가 한 행동이나 그런 말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곱씹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이게 습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건 없었는가? 혹시 말실수를 하진 않았나? 뭐 하면 안 되는 말을 했는가? 내가 정적 속에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되게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그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얘기는 괜히 했나? 뭐 이런 그런 생각들.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되짚어보고 후회하는 타입인데 요즘 직장생활 하면서 그거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과부하가 온 거예요. 머리가. 맨날 두통이 막 오고 근데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이 뜨개질 할 생각도 별로 안 들더라고요. 집에 오면은 운동도 거르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집에 오면은 뻗어있기 바쁘고 이래가지고 좀 삶이 조금 피폐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뜨개질도 다시 이렇게 소품이라도 양말뜨기라도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일을 뭐 아무렇지 않게 뭐 이렇게 훌러덩훌러덩 넘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부러워요. 저는 마음의 그릇 종지가 그릇이 진짜 종지만한가 봐요. 요만해가지고 맨날 다시 생각해요. 그리고 회피하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거든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사실 이거 잘못된 것도 그냥 돈을 더 써서 모헤어를 다시 사거나 푸르시오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저는 이거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 샀구나.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꾸 막 피하고 싶으니까 아예 뜨개질을 안 하게 되고 이런 거죠. 이러면서 제 성격을 또 알게 됩니다. 나는 회피형 성향이었구나 막 이런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뜨개질은 너무너무 재밌다가도 또 너무너무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작은 편물 뜨다가 저렇게 실수한 거면은 금방 풀을 수 있는데 큰 거 뜨느라 그 걸린 시간들을 다 허공에 날리는 기분이라서 그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되게 꼼꼼하신 분들은 애초에 저런 실수를 안 하시겠죠? 전 덜렁쟁이여가지고 실수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내가 나를 변명하는 순간이 오는 게 조금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오늘 되게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너무 괴로워서 그래요. 저거 언제 다시 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오히려 좋아. 어차피 사이즈가 컸기 때문에 좀 작게 줄여서 뜨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좋아. 꽤 많이 떴거든요. 제가 발을 한번 좀 공개해도 될까요? 일단 코 안 빠지게 해서 지금 아무래도 발 뒤꿈치를 안 떠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뒤꿈치 뜨면 지금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겠죠? 저는 한 이 정도까지 뜰 생각입니다. 발목 양말로 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뜰 거고
저희 앞 건물에 닭이 살아요. 닭. 꼬고 치킨이 살거든요. 진짜 실물 치킨이. 실물 닭에 그 벼슬 있는 닭이 사는데 진짜 요즘 오지게 울어요. 밤낮 없이 저렇게 꼬끼오거립니다. 저거. 너무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밌었거든요. 근데 너무 밤낮 없이 우니까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아침에도 울고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그러니까 주말 이럴 때는 저 닭소리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원래 닭은 아침에만 우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저녁에도 울죠? 점심에도 울고? 이 587이 제가 살 때는 되게 비인기 실이었거든요. 상세 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진 보면 누가 이걸로 양말 두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긴가민가 했었는데 여기 실 들어있는 색깔 조합이 양말 떠놓고 보면 안 예쁠 수가 없는 실인데 왜 인기가 없지? 하고 제가 사봤는데 이런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믿고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꽤나 예쁩니다. 좀 약간 촌스러운가 싶기도 한데 이걸로 가디건 떠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무늬도 진짜 적당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초록색깔 번갈아 나오는 무늬에 핑크색 그게 나오고 여기 남색 무늬 나오고 또 이렇게 갔다가 초록색 무늬 나오고 그 민트색이랑 핑크색, 초록색이 이렇게 쫙 들어있어가지고 꽤나 예쁩니다. 근데 대신 여기 배색한 아이보리색이 없다고 하면 좀 너무 색깔이 강한 느낌이 있어서 아이보리 배색을 넣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도 이거 배색 안 넣었으면 평소에 신기는 조금 어려웠겠다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좀 중화되는 느낌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거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이거 587 11143번 물속 세상 11143번도 한번 떠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너무 나는 무난한 양말만 나왔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실인 것 같아요. 이거랑 제가 이전에 장갑 떴던 영상 아시죠? 맨 처음 초기에 올렸던 거. 그 장갑 영상에 있는 587도 색깔만 보면 이거 약간 아빠 산악 양말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직접 떠보면은 다르거든요 또. 근데 587이나 이런 무늬실들이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실만 보면, 실이랑 사진만 보면 너무 촌스러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뜨개 양말의 묘미 아닌지. 자고로 뜨개 양말은 약간 촌스럽고 할머니가 흔들린 자에서 떴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떠야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진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지고 신으면서 떠볼 수 있는 것도 엄청 재밌고 그래서 양말 안 떠보신 분들한테는 양말 뜨기 한번 해보시는 거고 추천드립니다. 너무 어려워 보여서 저거 하시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해보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늘림, 줄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고 사실 힐턴 이런 거 있잖아요. 뒤꿈치 뜰 때 경사뜨기 이런 거는 영상 보면서 차근차근히 따라 하시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뜨개가 그래요. 니트 뜨는 것도 사실 처음에는 너무 어렵겠다 했는데 영상 보고 하나하나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을 안 떠보신 분들은 두려움을 갖지 않으시기를. 진짜 재밌거든요. 양말 뜨기가 생각보다 더 재밌어요.
오늘은 어떤 거 쓰고 있냐면 바늘은 니트프로 마인드풀 3.5 쓰고 있거든요. 케이블도 마인드풀, 바늘도 마인드풀입니다. 케이블은 조금 짧은 거 썼고요. 근데 뜨면서 지금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원래 치아오고 슈티를 사려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도 앵콜스에서 세일하길래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샀는데 안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이 마인드풀 바늘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 치아오고 스틸 사면은 이 바늘 긁는 소리가 저는 스틸을 좋아하는데도 적응이 좀 필요할 정도로 사각사각 소리가 강했으면 이 마인드풀은 그게 좀 적은 편이고 손에도 착 감기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케이블은 치아오구가 더 좋긴 좋아요. 확실히 더 좋은데 근데 이 바늘하고 이 케이블 쓴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풀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틸 바늘파, 특히 양말 뜰 때는 스틸 바늘 쓰는 거 좋아하고 좀 얇은 실들 뜰 때는 스틸 바늘이 편해서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인데 꽤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손에 뭔가 이렇게 착 편하게 잡히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 케이블은 그 니트프로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짱짱함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고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특유의 그 고무 호스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엄청나게 불편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마인드풀도 꽤 좋은 바늘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뜨개질할 때는 무조건 이 얇은 거 스틸 바늘은 이걸로 쓰고 그리고 치아오구보다는 확실히 랜턴문을 더 많이 씁니다. 치아오구는 좀 랜턴문에서 그 바늘을 쓰고 그 호스 바늘을 쓰고 있어서 바늘이 없을 때 아니면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작업을 할 때만 치아오구 쓰고 랜턴문이랑 마인드풀 조합으로 자주 쓰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뜨개질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드니까 너무 속이 후련하고 약간 오랜만에 친구 만난 느낌이고 좋네요. 저는 비록 카메라를 이렇게 세워놓고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늘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양말 뒤꿈치 뜨는 법을 여러분들하고 쉽게 해서 나누고 싶어가지고 책도 많이 찾아보고 영상도 진짜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근데 저도 편하고 결과물도 만족스럽고 뭐 이런 방법이 아직은 없더라고요. 경사뜨기를 하면 결과물은 조금 더 예쁘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편물 왔다 갔다 처음 양말 뜨시는 분들이 그 뒤꿈치 돌려가면서 뜨는 거는 어려워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크리스마스 양말 때 올렸던 뒤꿈치 잘라서 뜨는 방법 양말 중간에 잘라서 뜨는 방법 올렸었잖아요. 여기 링크 같이 올려놓을게요. 그 방법이 초보자분들한테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양말 길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쭉 계속 일자로 떠올리기만 하면 되고 앞꿈치 여기 발 앞부분만 잘 떠서 일자로 쭉 올린 다음에 다 뜨고 여기도 뭐 무늬 넣고 싶으면 넣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겉뜨기만 쭉 해가지고 원통뜨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자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 쉬운 게 없다. 그래서 양말 초보자분들한테는 그게 제격이고 그리고 배색, 실 연결하는 거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그 방법이 아주 제격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뭐 처음에 좀 잘라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지만서도 그것만 견디면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뜨고 또 한번 신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발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말 이렇게고요. 한 두세 단 정도 더 뜨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밖에 이 뜨개 양말을 신고 나간 적은 별로 없어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 양말이 막 더러워지고 이러는 게 너무 아까워서 거의 집 안에서 발 보온을 위해 신긴 하거든요. 이거는 여름에 원피스랑 같이 매치해서 한번 꼭 신어보겠습니다. 양말은 이렇게 다 떴고요. 여기 위에 부분도 요만큼 일부러 살짝 말아 내려가게 하려고 고무단을 안 떴고 그냥 평단으로 뜬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배색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신으면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게 더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떴고요. 이제 뒤꿈치 떠야 되거든요. 이 초록색 무늬랑 이 남색 흰색 무늬 이 사이가 발끝으로 보여져서 이 중간에 실을 들고 위 아래 바늘로 떠서 코 떠올게요. 이렇게 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주워줬거든요. 이 가운데 사이 한 코 빼고 그 위에 또 한 단을 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 코수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이 중간에 있는 한 코를 뜯어낼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잘라낸 코를 풀어주면 됩니다. 알칸타라 선수가 이 스플릿타가 올 시즌 25.3%예요. 뭐 평균 속도가 한 135 정도. 그러니까 제구가 되니까 서브 다음에 이 공을 많이 쓰는 거예요. 최고의 빅매치 중위권 싸움. 10위를 가지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5위의 두산 베어스.